이 세상 모든 것을 오직 과학적 증명으로만 믿어왔던 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의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의학적으로는 죽음에 가장 가까운 순간에 그는 과연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만약 그가 그토록 부정하던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다면 그의 삶과 그가 쌓아 올린 확고한 신념은 어떻게 뒤바뀔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과학과 미지의 영역 사이, 인간의식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한 과학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지적이고 감성적인 고뇌를 거쳐가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몰입감 넘치는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뇌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룩한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수십 년간 뇌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식이 어떻게 뇌 활동의 산물인지를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가 쓴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은 학계의 교과서처럼 여겨졌고 그의 강연은 늘 수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넓은 강당에서 수많은 학생과 동료 과학자들 앞에서 그는 뇌의 한계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영혼이나 사후세계 같은 개념들을 비과학적인 망상으로 단호하게 일축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의식이란 신경세포들의 복잡한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뇌라는 물질적 기관이 없다면 의식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의 핵심이었죠. 그는 최첨단 연구실에서 복잡한 뇌, 스캔 이미지와 신경 회로도를 분석하며 밤샘 연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모든 현상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만 설명하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뇌는 복잡한 생체 컴퓨터와 같습니다. 이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그 안의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기능이 멈추면 의식도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영혼이나 사후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저 인간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입니다. 그의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유명 과학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학문적 업적은 너무나 확고해서 그 누구도 그가 주장하는 과학적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으로 무장한 채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안타까움을,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합리적인 미신에 불과했죠. 이처럼 흔들림 없는 과학적 신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의 단단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죠. 평생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살아왔던 그에게 육체가 더 이상 의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그의 생명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심장이 멎고 뇌 활동마저
완전히 멈추는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그가 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과학적 지식과 확고한 신념은 마치 한낮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의식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굴레를 벗어던진 듯 더욱 선명하고 자유롭게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자신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해야만 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홀연히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차갑거나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하고 부드러웠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안식을 선사하는 존재였죠. 마치 오랜 시간 헤매던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은 것처럼 그는 그 빛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그가 평생을 걸쳐 물질적 실제만을 믿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단정했던 그야말로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색채가 어우러진 풍경, 지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형상들이 그를 맞이했죠. 소리 없는 교향곡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고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한한 사랑과 깊은 이해만이 가득했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감싸는 듯한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형태를 띠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지혜와 자비로움을 지닌 영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그의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있는 듯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삶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순간부터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던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실수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그림처럼 펼쳐졌죠. 하지만 그 그림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했지만 지금의 그는 모든 경험이 하나의 거대한 배움이자 성장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경험은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확고했던 유물론적 세계관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는 평생을 물질만이 실제하며 의식은 뇌 활동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겪는 이 경험은 뇌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이것이 단순한 환각일까요? 아니면 뇌가 죽음의 문턱에서 만들어낸 마지막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라 도저히 그렇게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평온함과 사랑,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은 그의 모든 지적회의를 잠재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어렴풋이 자신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이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새로운 현실, 즉 의식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은 그를 과거의 과학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탐구의 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이제 더 이상 한정된 육체에 갇히지 않는 광활한 우주와 깊이 연결된 무한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이로운 경험은 그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광활한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던 그는 드디어 혼수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날카로운 분석과 확고한 논리로 가득했던 과거의 시선 대신 이제는 깊은 사색과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그 다른 차원의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의식을 회복한 과학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을 뇌의 일시적인 착각이나 환각으로 치부하려 무던히도 애썼죠. 평생을 과학적 증명만을 신봉하며 살아왔던 그였기에 이 기이한 경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를 들이대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도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결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주했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무한한 사랑과 평화의 감각, 그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직관적인 깨달음은 그의 존재에 깊숙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던 거죠. 이전 같았다면 미신이라며 코웃음 쳤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가장 현실적인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동시에 새로운 진실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의 내면에서는 평생을 지탱해온 굳건했던 유물론적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의식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밤낮으로 고뇌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듯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 애썼던 겁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학계의 냉담한 반응과 혹독한 비웃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저명한 과학자로서 쌓아 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간견과 인터뷰를 통해 학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경험했던 그 죽음 너머의 세계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진짜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뇌의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그곳의 경험은 압도적인 현실 자체였습니다. 그의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과학이 탐구해온 모든 진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강력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한 과학자의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인류가 의식과 존재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근원적인 질문에 불을 지피는 순간이었죠.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의식은 단순히 뇌의 활동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뇌를 넘어선 더 큰 우주적 존재의 일부일까요? 그의 질문은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그의 변화는 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를 망상에 빠진 노과학자라며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경험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새로운 과학적 영역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확고한 유물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의식의 비물질적 측면과 우주적 연결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린 셈이었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며 인간 존재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새로운 성우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연구가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성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학문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 의식의 신비로운 비물질적 영역과 우주 전체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세상에 알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하며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파고드는 새로운 사상의 성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그에게는 연구를 넘어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성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혼수 상태에서 기적처럼 깨어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완고한 유물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돌아온 듯 온화하고 사려 깊은 표정으로 가득했죠. 그는 자신이 겪었던 임사 체험을 단순히 뇌의 착각이나 환각으로 치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보다 더욱 생생하고 진실되게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야기의 정점이었습니다. 평생을 과학적 증명만을 믿고 사후 세계를 부정해왔던 한 저명한 과학자가 자신의 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겪은 초월적인 경험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다고 선언하며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과학적 신념을 스스로 뒤흔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이제는 인류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이 같은 고백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를 현실을 외면한 망상가의 헛소리라고 폄하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의 경험 속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의 실마리이자 탐구해야 할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을 엿봤죠.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강력한 파장으로 다가온 겁니다. 만약 그의 경험이 단지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였다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 인간의 확고한 신념이 완전히 전복되는 이 경이로운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습니다. 과학적 합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설명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겸허함에 대한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었죠. 이 과학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스터리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과학과 영성의 오랜 대립 속에서 인간의식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변화는 우리에게 삶의 한계와 믿음의 영역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린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듯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뇌가 만들어낸 한순간의 착각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 과학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인간 존재의 더 깊고 거대한 진실이 그 너머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